필요 없는 건 너뿐이야. 폰타는 두고 가. 이 아이에게도 그게 좋을 거야. 넌 왜 그렇게 뻔뻔한 거냐? 지금 우리 집은 반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 폰타를 둘러싸고 대소동이 일어났다. 내 이름은 시미즈 사오리, 32살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다. 기본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며 엄마인 사나웨와 아빠인 히로키, 1살 연상인 언니 에리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다 큰 딸이 둘 다 본가에서 살고 있다니 굉장히 사이좋은 가족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상은 상당히 다르다. 이제 일어났니? 게으르기는. 뭐 어때?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언니를 본받아서 밖에서 일 좀 하지 그러니? 반복하지만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재택근무를 한다. 하지만 엄마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나 보다. 참고로 아빠 쪽은 일 안 할 거면 결혼 상대라도 찾지 그러냐? 아니 일은 하고 있다니까? 컴퓨터 좀 두드리는 걸로 뭐 얼마나 본다고 그러냐? 우리 학교에 독신인 선생님이 있으니까 다음에 만나봐. 입만 열면 결혼 상대를 찾으라는 말. 아빠 또한 내 일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신다. 중학교 선생님이면서 왜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둔감한 건지. 앞으로 올 시대는 업무에 따라서는 재택근무가 드물지도 않을 거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늘어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낡아빠진 가치관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니 학생들도 기피하겠지. 뭐 이건 내 상상이지만 업무 얘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고 뭐 둘은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차 끌고 마중 좀 나와. 막차 끊겼으니까. 안 돼. 일하는 중이야. 택시로 돌아오면 되잖아. 좀 와줘. 어차피 컴퓨터로 놀고 있잖아. 나는 밖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적어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일하고 있다니까. 노는 게 아니라고. 그래. 변명은 됐고. 아무튼 안 되는 건 안 돼. 좋겠네. 재택근무라고 하면서 매일 휴일을 즐겨서. 책임감 없는 사람은 진짜 부럽다니까. 마음대로 생각해. 아무튼 못 가. 언니는 나랑 1살 차이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니, 언니가 이런 상태니까 엄마랑 아빠도 감화되어서 나를 식충이 취급하는 것 같다. 참고로 언니는 일단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냥 파견 사무직이다. 직업차별이 아니라 남에게 잘난 척할 만한 사회적 지위가 없다는 것이다. 수입도 내가 훨씬 높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난 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뭐 옛날부터 사랑이나 연애, 결혼 같은 거에만 관심이 있었으니 요즘 사회 정세에 밝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이다 보니 내 생활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럼 이사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간단히 이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아무튼 피폐해진 정신에 힐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순간 친구인 나오한테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 야, 사오리, 지금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우리 집 개가 강아지를 4마리나 낳아서 말이야. 와, 축하해. 귀엽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다 키울 수는 없어서 입양 모집 중인데 한번 보러 오지 않을래? 너네 집은 단독주택이라 정원도 있잖아. 반려동물이라? 반려동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우리 집에서는 입만 열면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밖에 없다. 걔는 교육을 잘 시키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들 하니 조금 관심이 생겨서 나온의 집 강아지를 보러 가기로 했다. 뭐 그냥 보러만 가는 거라 실제로 데려오진 않을지도 모르고 나오한테는 미안하지만 애견 카페에는 가는 감격이지. 황폐해진 내 마음을 잠시라도 치유해주지 않으려나 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 애 사오리가 마음에 드나 봐. 그런가? 그렇다니까.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4마리 강아지 중에서 1마리가 나를 잘 따랐다.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내 발밑을 빙빙 돌며 안아달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실제로 무릎 위에 올리자 그때부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얼굴이 흐물흐물해져서 남에게 보일 수 없을 정도로 희죽거리고 말았다. 그리고 완전히 강아지에게 반한 나는 견학만 하는 걸로 괜찮으시겠어요, 손님? 입양하겠습니다. 반충동적으로 강아지를 키우기로 한 것이다. 물론 예방접종이나 필요한 시설, 사료 등 선배인 나오한테서 여러모로 배웠다. 중성화 수술 같은 것도 있고 동물을 맞이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다. 그래도 비용은 다 내가 낼 거고 나는 따로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니 전혀 상관없다.
뭐 마음대로 정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모님과 언니도 뭐라 뭐라 했지만 막상 준비를 마치고 우리 집에 강아지를 데려오자 어머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수컷인데 그럼 잘생긴 거네. 간식 먹을래? 순식간에 반했다. 뭐 당연한 거지. 귀여운 걸. 그리고 엄마 이상으로 소극적이었던 아빠는 오, 스스로 오줌도 가리고 장하다. 며칠이 지나자 바로 함락. 마지막으로 언니는 이 옷 강아지한테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인터넷에서 찾아서 나도 모르게 주문해버렸어. 부탁도 안 했는데 강아지용 옷을 고르고 있다. 강아지는 대단하구나. 참, 이름은 폰타라고 지었어. 왜 네가 정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전 보호자인 나오가 이미 지어둔 거야. 가능하면 이름을 받아줄 수 있냐고 해서 당연히 알겠다고 했지. 뻥이지롱. 내가 지은 거다. 사실대로 말하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나오 이름을 빌렸는데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폰타라고 이름을 지은 강아지는 순식간에 우리 집의 아이돌이 되었다. 물론 나도 이 아이에게 홀딱 반했다. 폰타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전혀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귀여운 것도 좋은 건 아니다. 폰타가 찾아오고 몇 달이 지났을 즈음에는 엄마, 폰타가 없는데 어딨어? 근처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식당이 생겨서 같이 와봤지. 대박이야. 강아지용 음식까지 만들어줘. 또 마음대로 그런 곳에 데려갔구나.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데리고 다니지 마. 괜찮아. 엄청 기뻐하고 있으니까. 강아지용 케이크도 잔뜩 먹었어. 잔뜩이라니.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건 강아지도 사람이랑 똑같아. 시끄럽네. 걱정할 거 없어. 그런 걸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취하리라도 해. 필요 없어. 이미 어엿한 일이 있으니까. 그 변명도 이제 지겹다. 아무튼 너무 많이 먹이지 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그 밖에도 맘대로 미용실에 데려가거나 저녁 놀이터에 데려가기도. 집에 있어도 누가 계속 돌봐주어 내가 끼어들 틈이 없다. 처음 생긴 손주를 귀여워하는 조부모 같은 마음인 거겠지. 그렇다고 해서 생각 없이 비싼 간식이나 음식을 주는 건 그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매일 드는 사료값이나 매일의 산책 같은 건 다 나한테 떠맡긴다. 뭐랄까, 강아지를 키우는 힘든 면, 귀찮은 면은 다 나한테 떠넘기고 자기들은 강아지를 키우는 좋은 면만을 맛있게 받아가는 느낌. 실제로 엄마는 폰타를 데리고 나가는 걸로 귀여운 강아지네 라고 칭찬받는 우월감에 빠질 수 있었고, 언니도 SNS에 폰타의 사진을 올리자 팔로워가 늘어나고 좋아요를 잔뜩 받게 되어 신나했다. 싫은 건 아니지만 그건 뭔가 좀 아니지 않아? 라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차라리 나가서 둘이 살까? 이렇게 나는 조금씩 집을 나가는 걸 검토하게 되었다. 그래도 좀 더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기회는 빨리 찾아오게 된다. 내가 업무 회의로 외출해 있을 때 언니한테 이런 라인이 왔다. 야, 전화 좀 받아. 큰일 났다고. 회의 중이었어. 무슨 일이야? 폰타가 실수를 했어. 화장실이 아닌 곳에 쉬라도 쌌어? 그렇다니까. 아, 똑똑한 애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야. 거실 카펫 위에다 했다니까? 와, 그건 안 됐네. 웃을 일이 아니야. 나중에 내가 받을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알 바 아니야. 사실 우리 집 거실 한쪽에는 그 유명한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다. 조부모님이 부모님께 물려준 것으로 가격은 고급차 한 대 정도라고 한다. 하필이면 폰타가 거기에 실수를 하고 만 것 같다. 그런 실수는 거의 하지 않는 애니까 방심했던 거겠지. 뭐 그래도 강아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들어가자 저게 얼마인 줄 아는 거야? 네가 교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어떻게 할 거냐? 더는 못 참아. 이 집에서 나가, 이 백수년아. 나가기 전에 세탁비를 청구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낼 거였으면 강아지가 왔을 때 치웠으면 됐잖아. 그건 뭐 이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제 참을 필요도 없나? 이 일을 계기로 이사를 결정한 나는 알았어, 나갈게. 이렇게 본가를 나가게 되었다.
꽤 저금이 모여서 모처럼이니 자취용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다. 그럼 거리낌 없이 폰타를 키울 수 있으니까. 오, 여기 좋아 보인다. 정원이 공유 공간이래. 여기라면 폰타가 놀기에도 딱 좋을 것 같아. 반려동물, 아이 동반 가능이래. 운 좋게 좋은 아파트를 발견해서 수속을 마치고 짐도 잘 챙긴 후 드디어 집을 나가기 전날. 설마 폰타를 데려가는 건 아니겠지? 설마고 뭐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라고 내가 대답하자 셋 다 극대노. 아니 실수했다고 엄청 화냈잖아. 필요 없는 건 너뿐이야. 폰타는 두고 가. 이 아이도 그게 좋을 거다. 넌 왜 그렇게 뻔뻔한 거냐? 아무래도 셋 다 폰타는 두고 갈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나대로 데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 굳이 상담하지 않았다. 아무튼 이 셋에게 맡기는 것만큼은 사양하고 싶었기에 당연히 반론했다. 아니, 친구한테서 받아온 건 나잖아. 게다가 매일 나가는 사료값이나 병원비 같은 건 다 내가 내고 있잖아. 나도 옷 사줬어. 부탁한 적도 없고 그건 두고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 여기저기 많이 데려다 줬어. 그것도 부탁한 적 없고 애초에 볼 일은? 쉬나 똥 쌌을 땐 누가 치울 거야? 그건 목욕시킬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은 안 시키면 냄새나. 그리고 언니, 반려동물 밥은 냄새나니까 만지고 싶지도 않다면서 먹이조차 제대로 못 주잖아. 산책 간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야? 한 생명을 책임지는 건 간단한 게 아니라고. 내가 찍소리도 못하는 정론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려도 셋은 네가 없어지면 하겠다. 반려동물 돌보미한테 부탁하겠다라는 둥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만 해대서 은호는 평행선이었다. 뭐 애초에 의논할 필요조차 없지만 이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거기서 아빠가 말했다. 폰타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익숙한 집에서 억지로 떨어져야 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은 거냐? 맞아. 폰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분명히 좋을 거야. 우리가 돌봐줄 테니 포기해. 정론이라고 한다면 정론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근데 나랑 폰타뿐만이 아니야. 이 집에는 이제 아무도 못 살아. 셋도 슬슬 짐을 꾸리기 시작하는 게 좋을걸? 내 말에 셋은 굳었다. 아무래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다. 뭐? 너 뭐라는 거야? 아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랑 대화하는 건 지친다. 이 집 팔기로 했어. 뭐? 그래, 이건 내가 세세게 하는 작은 복수이다. 사실 이 집은 내 명의로 명실상부 내 소유물. 하지만 셋은 그걸 모른다. 그 이유는 애초에 우리가 이 집에서 살게 된 과정과 관련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당시 나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본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 한계가 와서 처리해야 하게 되었다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다. 집도 낡았고 땅도 불편한 곳에 있는 탓인지 팔려고 내놓아도 값이 붙지 않아 새로 살 곳에 곤란해하고 있다. 같이 살아주지 않겠냐고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내 집은 셋이서 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어쩔 수 없으니 조금 더 넓은 집을 빌릴까 했는데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부동산에 좋은 느낌의 집이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상담하자 옛날부터 특별히 나를 귀여워해 주셨던 할아버지는 기꺼이 넘겨주셨다. 그때 전체적인 리폼도 충분히 했다. 비용은 꽤 들었지만 그냥 사는 것보단 싸게 먹혔다. 그러고 보니 이때 비용도 다 내가 부담했는데 부모님은 용케 그런 태도가 나왔네?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부모님 셋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2년 전에 이혼해서 돌아온 언니가 더해진 것이다. 돌아와 놓고 그 태도라니까 진짜 이상하지 않아? 미쳤지. 이혼당하는 것도 당연해. 전 형부님 행복하시길? 집을 넘겨주실 때 할아버지가 내 명의로 변경해 주신 걸 나는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왜 말을 안 한 거야? 이건 사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서류 수속 다 나한테 떠넘겼었지? 이 집 리폼도 다 나한테 떠넘기고 비용도 내가 부담했다는 거 잊었어? 그건 뭐? 이 집 네가 돈 내서 리폼한 거야? 그래, 나는 여러 번 말했는데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백수 같은 게 아니라고. 내 연봉은 3천만 엔이니까.
내 명의로 한 건 고정자산세, 지불 같은 것도 내가 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야. 엄마랑 아빠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집을 넘겨받는 것만으로 자기 명의가 된다는 엉뚱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물론 중간에 온 언니도 모른다. 다시 말해 나 말고는 아무도 이 집이 내 거라는 걸 모른 채 5년이나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의 자존심은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반론을 그만두진 않았다.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지금까지 누구 덕에 신세 져서 여기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다 내 덕분이잖아. 아니야? 그건 언니도 난 말 못해. 집에 생활비 하나도 안 보탰지? 그야 본가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도 내가 언니한테 생활비 안 받을 거냐고 물어봐도 귀등으로 안 들었지? 나한테는 제대로 돈 받아냈으면서 재택근무에 백수라고 했으면서 말이야. 이 집에 있는 누구보다 많이 버는 건 나였는데 말이지. 어떠세요 박복 여러분? 나는 평소의 불만을 모두 털어놓았다. 셋 다 찍소리도 못하겠는지 분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 이제 됐나? 지금까지 내가 참았던 건 할아버지께 받은 이 집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지만 이쯤이면 됐겠지. 입을 뻐끔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진 셋을 곁눈질하고 나는 폰타를 데리고 현관문을 연다. 잠깐 기다려. 네가 그렇게 많이 벌고 있을 줄 몰랐어. 말이 너무 심했어. 다시 얘기하자. 손바닥을 뒤집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뒤치다꺼리하는 건 질렸어. 그래도 갑자기 나가라고는 안 할게. 3달 안에 나가. 그 이상 있으면 불법 점거로 경찰을 부르게 될 거니까 각오해? 라는 말을 남기고 폰타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렇게 나는 새 집에서 폰타와 함께 즐겁게 살게 되었다. 집을 판 돈이 들어와서 저금도 나름 남아있었고 그 셋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없어진 걸로 생활 수준이 내려간 게 틀림없겠지. 응? 오르는 번호. 여보세요? 여보세요? 심희지 사오리 씨 맞으신가요? 모니로봇 경찰서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땡땡구 9번지의 큰 집 앞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체포된 3명이 심희지 사오리 씨가 신변 보증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란이었을까요? 이 집은 본인들 것으로 사오리가 다시 사줄 거니까 나가라며 현 거주민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 집은 전까지 저희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만 명의인인 제가 정식 절차를 밟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독립했고 그 셋과 엮일 생각이 없습니다. 민폐 방지조례 위반으로 체포하셔도 되니 마음대로 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천에 고독한 독신인 걸로 하자. 아, 아니지. 폰타랑 둘이 사는 걸로.